요즘 성조숙증 많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경을 빨리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방암이 높아지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디 만지기만 하나요? 당연히 물고 빨고 할 텐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뜨거운 배달 음식을 둘러싼 앱이에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안내하는 닥터 라이블리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서 가장 흔한 암이 뭔 줄 아세요? 네, 바로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은 수술을 해도 방사선, 항암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참 힘든 암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유방암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유방암 환자가 무려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유방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에 더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하는데요. 요즘 성조숙증 많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경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초경을 빨리 하면 그만큼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방암이 높아지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고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호르몬 교란 물질이거든요. 내 유방암 예방을 위해, 그리고 내 아이의 성조숙증, 내 아이의 유방암 예방을 위해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미세 플라스틱, 함께 알아보실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돼요. 솔직히 너무 다양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증거가 많이 쌓여서 유방암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진 꼭 피해야만 하는 아이들만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프탈레이트와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이름이 낯서시다고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집을 점검하기만 하면 돼요. 점검 대상 1번은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좀 더 유연하고 내구성 있게 만들어주는 첨가제로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워낙 많이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 연구도 많이 되었는데 프탈레이트 노출이 초경 나이를 앞당겨서 유방암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사실 프탈레이트는 성조숙증, 유방암 외에도 생식독성,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보고되고 있죠.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게 되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사실 때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절대 입에 넣지 말 것이라고 적힌 장난감은 그냥 거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 만지기만 하나요? 당연히 물고 빨고 할 텐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들 입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슬리퍼입니다. 슬리퍼의 합성수지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수치 400배 이상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고무로 된 슬리퍼 정말 많이 신고 어른들도 정말 많이 신잖아요. 장난감과 슬리퍼 이 두 가지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라 저도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로 디퓨저예요. 향수, 향초, 디퓨저, 방향제 등 향료가 들어간 제품군에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요즘은 이 문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프탈레이트 이외에도 안 좋은 성분들이 많아 정말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한답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향유 제품은 삼가시길 바래요.
마지막은 비닐 랩입니다. 랩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랩과 포장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PVC 랩이 있어요. 가정용 랩의 경우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축산물, 수산물 포장, 그리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랩에는 접착력이 우수한 PVC 랩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PVC 랩이 문제인 거예요. 이 랩은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프탈레이트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뜨거운 배달 음식을 둘러싼 랩이에요. 만약 PVC 랩이라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프탈레이트가 새어나오고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해요. 그러니 랩으로 포장된 고기, 생선 절대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시고 배달 음식은 반조리나 비조리로 받으셔서 끓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장난감, 슬리퍼를 사냐. 그런 제품을 알려달라 하실 것 같아 알아봤어요. 보니까 KC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유해 물질이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한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 마크예요. 네이버에 KC 인증 장난감, KC 인증 슬리퍼를 치시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나와요. 이런 인증된 제품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조차 유해물질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친환경 소재 장난감, 친환경 소재 슬리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 만든 제품들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올 테니 우리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로 해요. 점검 대상 2번은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코팅팬에 사용되어 정말 유명한 물질이에요. PFOS, PFOA로 대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열, 물, 기름에 저항하는 특징이 있어 주방용품, 반도체, 우비, 카펫 등에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코팅팬일 거예요. 코팅팬 사용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긁히거나 흠집난 코팅팬에 열을 가하게 되는 때예요. 흠집난 코팅팬이 가열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흠집 조금 났다고 바로 후라이팬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흠집난 코팅팬을 사용하는 동안 음식에 묻어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다 먹고 산 거랍니다. 과거 국립환경과학원 논문을 보면 검사 대상 중 거의 40%의 코팅팬에서 이 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물질은 몸에 들어오면 잘 분해되지도 않고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염증과 암을 유발해요.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할 정도로 악영향이 높은 물질이랍니다. 이 물질은 코팅팬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 호일처럼 코팅이 필요한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악영향이 알려지며 대부분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PFOA가 들어간 코팅팬 판매를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그러니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집에서 조리도구를 잘 선택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 코팅팬들 보시면 다들 PFOA 프리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건 써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PFOA의 악영향이 조명을 받아 PFOA 프리를 내세우며 다른 물질로 대체된 코팅팬이 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코팅팬에 쓰인 다른 물질 또한 특성은 PFOA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면서 물과 기름에 저항해야 하는 거죠. 과연 대체제인 이 물질은 안전할까요? 제가 PFOA 대체제로 쓰이는 물질 중 하나를 찾아보았는데 이 물질 또한 간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영향이 안 밝혀진 화합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PFOA 프리가 적혀 있다고
코팅팬이 갑자기 안전한 코팅팬이 되는 건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코팅팬 사용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 쓰신다고 해도 흠집이 나면 미련 없이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집에서는 코팅팬 대신 스텐펜, 세라믹 코팅팬, 무쇠펜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방암을 높이는 미세 플라스틱, 프탈레이트와 과보라 화합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다더라. 그런데 너무 다양한데 많이 쓰인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게 돼요. 그런데 나쁜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디에 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2가지 물질은 제대로 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아찔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차후에는 유방암 위험까지 올리는 이 2 물질 피하시는 법 정리할게요. 프탈레이트는 KC 인증 혹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장난감, 슬리퍼 등을 이용하시고 랩에 포장된 뜨거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과보라 화합물은 코팅에 사용되니 PFOA가 없다고 적혀 있더라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코팅팬 대신 무쇠펜, 스텐펜, 세라믹 코팅펜을 사용하시고 일회용 종이 오일이나 일회용 컵 사용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정확한 건강 지식은 축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오늘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